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럼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요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됐고 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또 세무조사 전문 법인답게 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럼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업종별 세무조사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오늘은 제조업, 도소매업, 인력공급업 관련해서 세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조업을 말씀드리면은 제조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재고자산과 관련된 네,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부상에는 1억이 있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실제 창고를 가봤더니 8천만 원만 있다. 그럼 이제 2천만 원만큼 재고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장부상 드러나지 않는 즉 현금 매출 누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 또는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거나 과세 계산된 경우에는 법인세나 세액 공제, 세액 감면에 영향을 같이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실제 장부와 장부상 재고가 맞추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족, 친인척 또는 관계회사 간의 매출 매입 거래인데요. 사실 매출 매입 거래가 시가대로 형성이 잘 된다면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예를 들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내가 물건을 10,000원에 팔았는데 근데 원래 시가가 15,000원짜리였다라고 한다면 5,000원만큼 싸게 팔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5,000원만큼 발생하는 회사 손실액에 대해서 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추징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익을 본 상대방에게까지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대가는 적정한지 그리고 만약 적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적정하지 않다라는 명분을 근거로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조업과 관련돼서 재고자산이나 아니면 뭐 친인척 간 거래 이런 네. 거 말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여러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수출입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수출입 거래가 발생한다면 외화로 송금을 받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환율이 적용이 돼야 되고 환율은 거래 시점별로 다르게 형성이 되니 그 거래 시기와 확인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매출 인식 시점과 정확한 환율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도소매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차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느냐 아니면 사서 파느냐의 차이라 제조업과 되게 쟁점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다만 소매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소비자를 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현금 매출 누락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매업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금 거래는 현금 매출 누락 또는 차명 계좌 사용에 혐의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고 하면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따른 불이익도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사관들도 소매업에는 현금 매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고 하신다면 현금 매출에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조사 시에도 꼼꼼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력공급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공급업의 주요 쟁점이라고 한다면 부가세 과면세 여부인데요. 업종이 고용알선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에 따라 부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업체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한다면 부가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에 해당이 되지만 인력공급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에 플러스 급여에 대한 부분까지 총액에 대해서 매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요. 따라서 업종 판단 시 직원은 누가 고용하였는지 그리고 급여는 누가 지급을 하는지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부가세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인력 공급업끼리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부분인데 세무사님, 만약에 이쪽도 인력 공급업이고 이쪽도 인력 공급업이
공급업인데 서로가 세금계산서를 빈번하게 발행을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상할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도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동종업종 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수취하는 것을 유념해서 보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거래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세금계산서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종 간인 같은 인력 공급업끼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어떠한 사유로 왜 발행하게 되었는지 계약서라든지 관련된 증빙을 구매해 주시는 게 세무조사 시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매출 누락 또는 가지급금 발생 혐의입니다. 사실 매출 누락을 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개 회사에서 증빙 처리 못하는 출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인력공급업 특성상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불법 체류자 등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못하는 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 누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대부분 대표자가 가져간 게 사실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추후에 이러한 매출 누락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매출 누락은 온전히 다 드러나지만 관련된 급여는 증빙이 없다라는 이유로 부인당하기 십상인데요. 급여를 지급할 당시만이라도 관련된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 급여 지급 대장, 그리고 뭐 지급 확인서, 근무 일지 등등을 그때그때 구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인력공급업 특성상 접대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접대를 위해서 상품권을 구매하셨다고 하면은 상품권 분출 대장,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은 뭐 해외 사용분 또는 뭐 골프장 접대, 네. 백화점 사용 등 이러한 것 등에 대해서 품위서 등을 작성하여서 어떠한 사유로 왜 발생을 하였는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조업, 도소매업, 인력공급업 관련된 업종별 세무조사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로운 세무법인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절세생활 하세요.